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출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대통령 당선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변호사 출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지지율이다. 헐, 눈에 띄는 인물 이건계. 그는 누구인가? 검찰 출신으로 경찰청장, 자민련 국회의원, 서울시 고문 등을 역임했다. 국가기관 바로잡겠다며 나선 이건계는 대통령 1인 독점 체제 바꿔야 한다. 18대 대선 출마 선언했다. 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건계 후보의 부친 이용문 장군이 막역한 사이였단다. 박근혜 후보와 압박길이 친한 거다. 어쨌든 대한민국 법조계의 역사적인 인양반의 대선 출마 이유가 궁금해. 이건계 변호사를 만나보자. 네, 7, 80년대 정권, 대한민국 정권의 산 증인입니다. 들을 이야기가 많습니다. 뒷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한 이건계 변호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력이 이렇게 화려하고 참 31살에 대한민국 서울경찰청장을 했다는 게요. 네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31살이면 너무 어린 나이 아닙니까? 뭘 압니까? 사실 지금 보면 자유당 때는 29의 참모총장도 했습니다. 29의 그렇습니다. 참모총장입니까? 네, 정일권 씨. 예. 네. 31살 때 서울경찰청장 딱 할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 국가 위기로 많은 사람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1.2 사태 직후라 그 김신조 일당이 자문 밖을 넘어 30명이 올 때 그 경찰이 신문했습니다. 누구냐? 네. 그랬더니 방첩대다 하니까 저 신분증 보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청와대 효자동 앞에 와서 총기 난사해서 종로 경찰서장이 순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건 이후에 경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도대체 경찰이 원칙적인 업무 수행을 왜 못하느냐,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특정 인물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김현옥 내무부 장관에게 그 대책 방안을 강구해보라. 그래서 김현옥 장관께서 검찰 출신과 군 출신을 놓고서 검토하다가 몇 사람을 복수로 박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의논하셔서 우선 젊은 사람이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인맥이 얽히지 않아서 원칙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더러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특명을 받고 가게 된 것입니다. 회의하실 때 다 어르신들이니까 존댓말 했겠습니다. 물론이죠. 네. 네. 다 이렇게 밑에 분이지만 다 존댓말 하면서. 그래서 잘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검사돼 갖고 한 3년 동안 최연소 검사를 하다가 청와대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그래서 이제 제 검사 경력이 부의사관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 당시 서울경찰 총수 급수가 부의사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동급으로 간 겁니다. 동급으로. 네. 예. 또 대검중수부장 첫 대검중수부장이시죠? 네, 제가 경찰에 갔다가 하버드 대학원 유학 갔다 다시 검찰에 복귀하면서 원래 대검중앙수사부 생기기 전에 대검특별수사부였어요. 네. 그 당시 제가 오탁훈 장관님께 왜 특별수사부냐? 전국 단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고 또 집중수사가 협력해서 할 때 필요하니까 대검중앙수사부를 합시다 해서 제가 명칭도 제가 만들고 기구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 안에 원래 검찰에서는 정보수집 기능이 없었어요. 정보수집 기능이 없으면 수사가 체계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범죄정보 기능을 제가 창설했습니다. 전국 요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전 세계 과학수사 장비를 전부 검토를 해갖고 거짓말 탐지기 등 중요한 시설을 그때 대폭 도입을 시켰습니다. 네. 이력으로 보면은 우리 이건계 변호사가 대통령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울경기고, 서울법대, 하버드 로스쿨, 일회 사법고시, 서울경찰청장, 대통령 비서실 사정비서관, 중수부장, 공안부장. 와, 대단합니다.
그 15대 국회의원은 어느 당으로 하셨습니까? 자민련 했습니다. 자민련으로 국회의원도 그 하시고. 청와대 제가 사정실 창설을 하게 된 것은 말이죠. 네. 1971년도에 그 당시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대통령께서 두 분이 후보로 나오셔서 이제 격돌을 했는데요. 춘천고등학교에서 김대중 후보가 유세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춘천고등학교에 그 청중이 꽉 찼는데 거기서 그 김대중 후보가 연설을 하는데 진짜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박 대통령께 건국 이후의 대중연설가로서는 김대중 후보가 최고입니다. 했더니 김대중 후보가 연설을 잘하는 얘기를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점이 그렇더냐. 그래서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그중에 하나, 둘,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제가 부정부패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사정실을 건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선되신 이후에 직후에 사정실을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네네네. 어떤 인연이지? 제 아버님 이용문 장군께서 육군본부 정보국장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여순 반란 사건으로 아주 중형을 선고받고 사형까지 예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저희 아버님께서 그 집안에 또 한 형제도 그 총살을 당했는데 또 그렇게 하면 가혹하지 않느냐. 무기로 깎자. 그래서 무기로 교도소에 계신 분을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네네네.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한 네네. 책임으로. 계신 분을 정보국장 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상 문제, 이 공산 문제, 공산주의 문제에 대해서 좀 약하니까 그 문제에 해박한 박정희 대통령 그분을 좀 우리 데려다 같이 일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것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정보국의 문관으로 같이 근무하셨어요. 옷은 벗고. 그렇죠. 군복은 벗고. 문관으로. 그러다가 한참 후에 육군소령으로 복직을 시켜주셨습니다. 다시 군복을 입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이전하실 때마다 같은 참모로 같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용문 아버님 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참모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생명의 은인이고 아버님이 선친이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명을 사형받으실 뻔한 걸 무기징역하고 다시 또 거기서 나오게 하고 다시 복직시켜주고 네. 그죠? 네. 그 당시 정보국 간부들 사진 찍은 거 보면은 반 이상이 5.16 주체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JP 총재께서도 그 당시 육군 중위로 있었고요. 네. 그러고 이제 작전국장을 하시고 작전국 차장을 하셨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발치 개헌 문제로 군동원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작전국장 이용문 장군께서 군이 정치에 이용당할 수 없다. 난 할 수 없다. 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거절해갖고 좌천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이건계 변호사가 은인의 아들이네요. 그 혜택을 톡톡히 그러니까 뭐 객관적이고 뭐고 간에 그걸 떠나서 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면 은인의 아들인데 뭔가 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떠나서 박 대통령께서 또 유경수 여사님과 함께 열흘이 멀다 하시고 저를 찾으셨어요. 되게 이뻐하신 거죠, 그러니까. 찾으신 이유는 네. 뭐냐면은 그 여론과 민심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를 꼭 찾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청와대 들어가면은 유경수 여사님이나 박 대통령께서 여론이 어떠냐 그러면은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론 좋다는 얘기, 대통령 잘한다는 얘기는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귀달도록 들었다. 자네같이 그 젊은 사람은 인맥이 얽히지 않았으니까 못한다는 얘기를 해봐. 그래서 제가 못한다는 얘기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면은 대통령께서 기분 좋아하시다가
금방 얼굴에 시꺼매주세요. 그럼 제가 당황해서 못하면은 네. 유경수 여사님께서 제 옆을 쿡쿡 찌르십니다. 계속 그만하라고. 아, 계속하라고. 계속 하라고. 예. 나쁜 소리, 듣기 싫은 쓴소리 그렇습니다. 계속하라고.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님 역사적 사명이 있었어요. 제가 글을 몇 군데도 썼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유경수 여사님 독촉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속 하면은 네. 박 대통령께서 얼굴 시꺼매하시고 그러고는 얼굴 끄덕끄덕 하십니다. 네. 얼굴을 시꺼매지시면서도 지금 국민이 지금 독재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 얼굴 아닙니까? 시꺼 그 끄덕끄덕 하시고 맨 끝에 가서는 고맙네. 다시 또 해주게. 아, 다시 또 해주게 이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장기 집권을 하셨지만 최대한도로 민심의 아픈 곳, 깊은 곳을 살피기 위해서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유경수 여사님께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 여론 비서관이셨네요. 아니, 지금으로 치면. 저는 그런 직책을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농담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예. 여론을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 하여튼 그건 뭐 제가 직책 없이 관련 없이 네, 한 그러니까 거죠. 직책 그죠? 없이 관련 없이. 예. 그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은 물론 5.16 나기 전부터 가끔 제가 박 대통령을 뵀습니다. 네. 군에 계실 때. 그렇죠. 아버님의 은인에 그렇죠, 또 그렇죠. 참모 그러니까 뭐 볼 수 있죠. 행사 때도 네. 오시고 그런데 5.16 나하고 제가 4일 만에 제 어머님과 제가 최고회의 부의장실을 방문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장면을 제가 정말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서 후손한테 꼭 남기고 싶습니다. 아, 그게 드라마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드라마 장면. 이게 실화니까. 네, 실화. 제가 이제 부의장실을 말이죠. 제 어머님 모시고 제가 이제 대학교 교복을 입고 문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박 대통령께서 창밖을 내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전투복을 입고 네. 돌아서셨는데 왜 중국 소설도 보면 장풍 있잖아요. 네. 손으로 확 하면 바람이 나서 사람이 날아간다. 네, 네. 야, 중국 사람들이 참 거짓말이 심하다 그랬는데 네. 딱 보는 순간 제가 야, 그 장풍이 가능하겠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돌아서셨는데 네. 제가 거짓말 하나도 가감이 없이 네. 진실대로 말씀드리는 네. 것은 그 당시 미국에서 5.16 인정할 수 없다. 네. 또 맥그루도 8군 사령관도 인정할 수 없다. 그게 풍전등화예요. 네. 본인이 아주 독한 마음 정신력이 얼굴 밖에 나타냈어요. 네. 그래갖고 카텐이 카텐. 네. 도끼, 살기로 이게 해갖고 안개, 네. 검은 안개가 얼굴에 안 보이더라니까요. 아, 네. 박정희 그 당시 부의장, 막 미국이 반대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네. 얼굴에 도끼가 완전히 딱 서려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안개가 막 있고 막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얼굴에 그렇죠. 아. 얼굴 밖에 몸 전체가 카텐처럼 돼 있어요. 카텐처럼. 예, 진짜 안 보였어요. 아, 그래갖고 이제 제가 대통령께서 여기 앉으시고 제가 여기 앉고 제가 어머니께서 여기 앉고 제가 이제 여기 앉아갖고 한 30분을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올리게 된 반응이 어떠냐, 국민들이 뭐라 그러냐. 하여튼 저한테 계속 네 의견 어떠냐. 한 30분 동안 말씀을 하셔서 제 나름대로 쭉 제 생각을, 얕은 생각이지만 쭉 말씀을 드렸더니 마지막에 고맙네. 자주 좀 얘기 좀 해주게. 그때 솔직히 얘기했습니까? 물론 솔직히 얘기했죠. 네. 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그 카튼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얼굴 밖에 나오면 얼굴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다 탁하면 들어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거의 무협지네요, 그러니까. 무협지, 네, 진짜 무협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는 박 대통령의 그 정신력을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일어나실 때쯤에서 제 아버님 얘기를 했어요. 공기 아버님 그랬더니 이 살기 들어놨다 나왔다 하시다가 얼굴을 웃으시는 거예요. 와 하고. 아.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큰 선물입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저는 도움을 주셨지만 네. 그 제 아버님께서 그만큼 인간적인 폭이 넓었다 하는 걸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훌륭하신 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어, 근데 아버님이 있었기에 지금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그의 딸, 박근혜 후보도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은인의 아버지의 은인의 아들인데, 어떻게 좀 만나본 근데 저는 적 뭐 있고 그러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희 아버님이 은인이다 아니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본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네, 아니 그 뭐 사용적이 할 걸 무기로 해서 무기할 걸 다시 육군본부의 문관으로 일하게 하고 아버님이 그러셨다고 안 네, 했습니까? 네. 그럼 은인이죠, 그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관적인 은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은인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박근혜 후보랑 만나 보셨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제가 박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또 몇 번 뵙고 또 그랬지만 국가 정책을 놓고 토론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예. 이번에 박근혜 후보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대통령 될 확률은 없다고 언론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아직 제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3일밖에 안 됐습니까? 대통령 될 확률이 3일밖에 안 있죠. 됐는데 네, 있습니다. 예. 저는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처럼 중앙일간지 네. 또 우리 동아텔레비에서 네. 채널 A, 채널 A. 예. 채널에서 계속 그만큼만 보도해주면 네. 당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렇습니까?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네. 지금 말이죠.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모두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좀 무모한 도전이다. 절대 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고요. 아니죠. 그리고 저는 19년 전에 1995년 8월 15일 날 나라미래 준비 모임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회원으로 잘 돼 있고 그 조직뿐만 아니라 제가 몇 년 전부터 또 국가 정신 찾기, 국가 뿌리기 온 걸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되면 당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 대한민국을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름 없는 산속에 6.25 당시 싸우다가 전사하신 청년들, 국군 선열들, 그리고 국립묘지에 누워 계시는 우리 국군 선열들,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 전사하신 저희 아버님의 정신, 그리고 인권 탄압했다는 비판을 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당선 유무를 떠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전진할 계획입니다. 네. 국가 정신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습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잡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국가 기강이니까 치안을 바로잡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몇 년 동안 나라 꼴이 많이 아닙니다. 우선 해군을 해적이라고 떠들어대고, 또 법정에서 말이죠. 2심 재판 때에 형을 감경해 주는 건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네. 그런데 2심에서 형을 감경했다고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고, 또 검찰에서 간첩사건 수사를 대대적으로 하니까 전국에서 말이죠.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 말이죠. 왜 수사하느냐. 그리고 그때 가서는 말이죠.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백주대낮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죠. 이명박 대통령한테 한번 딱 면담해서 좀 바로 잡으라고 한번 얘기하시죠. 직접 대통령 내에서 그 바로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에 많은 대통령과 대화도 해보고, 네. 또 시정거리도 했습니다만, 또 이번에 무슨 캠프에서 많은 참모도 있지만, 네. 사람이 귀로 듣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틀립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집행도 안 되고 대책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고 경륜과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유력 후보 세 사람들이 국가를 구할 수 있는 경륜과 경험이 있느냐,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매스컴과 언론에서도 제가 출마 선언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보도 제목을 말이죠. 군소 후보가 될지 유력 후보가 될지 아직 모르겠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한 달
지금부터 스타트부터 군수 오버라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정당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동안의 정당이라는, 역대 정권의 정당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할 때 돈 뿌린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민심이 천심이라 국민이 알기 때문에 그 안철수 정당 후보가 아닌 사람이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데 안철수 후보도 들여다보면은 콘텐츠, 실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포퓰리즘적인 후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아, 지금의 후보들은 다 포퓰리즘적인 후보다. 지금의 후보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90년대 정권 들어와서 말이죠. 저는 90년대 정권 들어와서 지금까지 정권의 특징은 뭐냐? 네, 말씀하시죠.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에 몰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90년대 어느 대통령은 YS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저는 노태우 대통령. 노노. 저는 네. 저 대통령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법률가로서 네. 명예를 훼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은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한 게 민족끼리예요. 근데 그것을 북한 대북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이 이 취임사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야 이제는 우리가 어떤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고정간첩을 고스란히 북한으로 보내고 곧 이어서 이 수사요원 중에 공무원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간첩 잡는 수사요원이에요. 그거를 훈련된 요원을 대부분 내보내고 기구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지금 후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와 같이 포퓰리즘에 밀리다 보니까 이번에 새 대통령 후보도 공약이 포퓰리즘과 비슷해요. 네.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창출 그게 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예. 72살이신데 죄송합니다. 이제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쳐나고 사회를 그래도 보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맥을 짚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역시 근데 경륜과 경험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지금 대한민국은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냐 보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내 용어 자체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사람들이 만든 용어고 용어의 장난에 우리나라 국민과 정치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시간을 조금 더 갖고 할 뻔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한 가지 더 말씀하시고 말씀드리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표가 5.16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어제 제가 JP를 만났으니 JP 총재도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박 대통령께서 말이죠. 그 당시에 밑에 정보부장, 검찰총장이 와서 이런 간첩 혐의가 있습니다. 국가 전복 혐의가 있습니다. 할 때에 대통령 입장에서 야 수사하지 마. 그럴 수 있습니까? 수사해. 수사하는데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횡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임력당 사건 초기에 송치할 때 검사가 이거 안 된다. 본인이 사표냈어요. 검사, 담당 검사가 공안부장이 사표냈습니다. 그 당시. 이거는 사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정보부의 그 같은 횡포에 대해서 네. 저에게 여러 가지 민심도 아까 말씀드린 자주 물어보셨지만 네. 중앙정보부에서 고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상을 파악해봐. 몇 분, 세 차례 이상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마지막에 특정 케이스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조사에서 진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께서 몇 달 있다 중앙정보에서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께서는 네. 그리고 또 저를 네, 경찰 시간이- 책임자를 임명하셔갖고 네. 구속을 억제하라 그랬어요. 네. 근데 90년대 정권 들어온 대통령 오히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11.6 그 담당 또 특보 그 수사 전두환 전 그러니까 대통령 제가 그 얘기도 좀 했으면 참 알겠습니다. 재밌었고 김재규 씨도 네, 나오고 이분 이런 이야기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완전히 오버돼가지고 오버됐습니까? 예, 좀 난리 났습니다. 이게. 난리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가져서 다음에 한번 시간 주십시오. 네, 제가 11.6 사태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그 역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재밌는데요. 그 얘기를 8.15 가지고 한번 8.15 문세과기 사건의 원인
네. 11억의 원인, 네, 그거 할까요 한번? 그리고 박 대통령의 참모습 이걸 네. 제가 그거 한번 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좋습니다. 세 개 주제로?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세상은 하나의 극장에 지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사람들은 한 편의 연극을 할 뿐이다. 네, 단지 주연이나 조연이냐, 주연이냐, 조연이냐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네, 인생을 연극이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즐겁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